안녕하세요. 아재 책톡입니다. 오늘은 신체 설계자라는 책으로 생체공학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애덤 피올이라는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요. 생체공학 기술에 관한 최신 연구들을 취재하고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고로 눈을 잃었는데 소리를 이미지로 이렇게 변환하는 장치를 달아서 귀로 보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폭탄 테러로 허벅지를 잃었는데 다시 근육이 자라나는 퇴역군인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뭐 온몸의 근육이 마비되어서 가족과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루게릭병 환자가 뇌파로 말을 하게 되는 등 여러 사례들이 나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와, 이 의학이나 생명공학 기술의 진보가 이 정도 수준까지 와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신체라는 게 특히 이 뇌라는 것이 굉장히 그 회복력과 잠재력을 가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저자인 애덤 피오리는요, 20세기는 대규모 공학이 티핑 포인트를 맞이한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발명의 재능이 폭발적으로 발휘되면서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성공을 거두었죠.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건설하고요, 뭐 초음속 비행기도 만들었고, 뭐 심지어 달에 인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뭐냐? 그 반대로 아주 작은 곳에 집중할 거다. 바로 인간의 신체를 엔지니어링하는 분야에서 엄청난 진보가 일어날 것이다. 이래요. 신체야말로 무궁무진한 새로운 프론티어라는 것이죠. 휴허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전도 유망했던 등반가로 미국 등반계의 샛별이었는데요. 1982년에 뉴햄프셔의 워싱턴 산이라는 곳을 아는 형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허의 나이가 17살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빙벽도 오르고 뭐 비박도 하고 하면서 올라갔는데 정상까지 한 300m 정도 남은 상태에서 눈보라를 만나서 결국 포기했어요. 그런데 내려오다가 이제 조난을 당해버렸고 결국 허는 동상으로 두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무릎 아래를 절단했다고 하네요. 자, 이 사람이 휴허인데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다리를 자른 다음에 의족을 신고 다녔는데 의족이라는 게 이게 19세기 남북 전쟁 이래로 별로 변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엄청 불편하고 아프고 그랬죠. 의사들은 이게 최선입니다. 그냥 신어요. 그랬지만 허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막 의족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등반하는데 딱 맞게 이렇게 막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아예 로봇 다리를 만들자 해서 MIT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과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의 동력학 모델을 만들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네요. 오른쪽에 이 사진을 보면요, 로봇 다리를 만들어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뭐 지금도 등반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테드 강연의 모습인데요. 유튜브에서 휴허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직업이 바이오닉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 된 거죠. 바이오닉이라는 말은 생물학의 바이올로지하고 전자공학의 일렉트로닉스가 합쳐진 말이라고 하네요. 휴허의 그 로봇 다리는 알루미늄, 실리콘, 뭐 카본 등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마치 이제 인간의 근육과 힘줄이 있는 것처럼 움직인다고 합니다. 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쓰는 첨단 장비들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휴허가 이제 자연스럽게 걷기 위해서 참고한 동물은 이 벼룩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벼룩이 튀어오를 때 근육이 폭발적인 가속력을 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벼룩 다리 근육에 섬유질로 된 스프링 같은 게 붙어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한꺼번에 방출하면서 공중으로 뛰어오르고요. 허의 로봇 다리가 이런 구조를 모방해서 성공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면서도 대단합니다. 톰 크루즈가 출연한 그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영화를 보면요. 여기서 이제 외계인하고 병사들이 싸우는데 그 외골격 수트를 장착하고 있죠. 이런 외골격 수트를 지금 현재 개발이 한창인데요. 뭐 걷거나 달리거나 무거운 짐을 나를 때 소비되는 어떤 에너지의 양을 줄여주는 게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가 최초로 나온 건 1890년이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그 짜르의 발명가인 니콜라스 야한이라는 사람이 미국 특허청에 설계도를 제출했었다고 하네요. 아이언맨의 꿈은 19세기 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이 왼쪽 사진은요,
과거에 나사가 개발했던 외골격 수트고요. 이 가운데 이 사진은 엑소바이오닉이라는 회사에서 장애인들이 걸을 수 있도록 만든 수트라고 하고요. 이 오른쪽 사진은 LG전자에서 개발한 외골격 수트라고 합니다. 또 일본의 고바야시 히로시라는 로봇 공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머슬 슈트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제 고무 튜브로 만든 인공 근육 4개를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에 장착한 배낭 같은 것입니다. 이걸 만든 목적은 이제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이 허리에 부담을 받지 않고 노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노인을 돌보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종의 근력 증강 기구라고 할 수 있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노인을 이렇게 세우거나 이렇게 부축해서 이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장정이 해도 어려워요. 보통 이렇게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든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도 힘이 딸리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뭐 잘못해서 넘어지면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이제 일본은 초고령 사회라서 이런 것이 이제 광범위한 사회 문제가 될 텐데 미리 준비하는 게 인상적입니다. 저자인 피오리가 직접 이 머슬 수트를 착용하고 쌀 40kg을 들어 올려 봤는데 뭐 종이 한 장 들어 올리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복잡한 운동은 아직 좀 더 개발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인간의 팔을 모방해서 대충 이제 로봇 팔을 만드는 수준까지는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팔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큰 출력을 내는 모터를 인공 팔다리에다가 삽입하면 되지만 그만큼 모터가 커져야 되는 단점이 있다고 해요. 600만 달러의 사나이 같은 강력한 괴력을 내는 팔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런 불도저 같은 힘을 내려면 불도저 모터 크기의 그런 모터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인간의 팔은 자기 질량의 20배의 힘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인공팔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하네요. 현재 데카라는 회사에서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서 인간의 팔 무게와 같은 로봇 팔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노인을 위한 외골격 수트나 장애인을 위한 로봇 팔다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지금부터도 이제 막 사용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외골격이나 로봇 팔다리를 장착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이제 세포 수준에서 신체를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육은 미오신과 액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미오신이라는 게 이제 진짜 모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IGF-1이라는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전자가 하는 역할은 인체의 줄기세포를 근육세포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얘가 작용을 하면은 근육에 미오신과 액틴층이 새로 추가된다고 해요. 그런데 인간의 신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성장을 제한하도록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계속 커지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 이 유전자를 바이러스에 담아서 근육에 직접 전달하면은 근육의 생성 스위치가 이렇게 탁 켜지면서 결과적으로 근육이 계속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훈련을 안 해도 웨이트를 안 해도 소파에 가만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텔레비만 보고 있어도 근육질에 살아야게 됩니다. 와, 진짜 좋다. 반대로 근육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마이오스타틴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을 발견한 사람은 한국인입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교의 그 분자 생물학자인 이세진 교수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한 그 IGF-1이 그 근육 성장에 악셀러레이트라면은 마이오스타틴은 브레이크라고 하네요. 이 마이오스타틴의 작용을 억제하면은 사람이나 동물이 근육질이 돼요. 이 사진들은 이제 마이오스타틴이 부족하거나 없는 돌연변이 동물들인데요. 그냥 딱 보기만 해도 근육량이 엄청나죠. 이 벨지안 블루라는 소의 품종에서 이 돌연변이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세진 교수가 이 물질을 발견하고 몇 년 뒤에 독일에서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얘가 태어날 때부터 근육질이야. 보통 아기들은 엄청 보드랍잖아요. 이게 지방으로 온몸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그렇게 보드랍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기는 딱딱했다고 해요. 이 전체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근육질이었던 거죠. 현재 미국과 중국의 과학자들은 마이오스타틴을 제거함으로써
근육량이 2배인 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연구가 치명적인 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런 아놀드 슈왈츠제너거 만들기 프로젝트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야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제 직업적인 운동선수들은 진짜 이제 사활이 걸린 문제라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제 스테로이드 도핑은 옛말이 된 거죠. 유전자로 도핑하면은 검사에서 걸리지도 않습니다.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유전자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런 기술이 이거 너무 기괴하다. 더 실험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희귀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술의 진보가 굉장히 절박한 일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요. 또 근육 손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30세에서 80세 사이에 평균적으로 골격 근량의 3분의 1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 근육량이 많이 상실이 되면은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요. 낙상은 중대한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이 책에도 보면은 이런 연구를 하는 과학자 중에 한 사람도 사랑하는 할머니가 근손실을 겪다가 고관절 골절로 세상을 떠나서 열심히 이 연구에 매진한다고 해요. 물론 기술이 이제 불평등을 인간 신체와 지적 능력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죠. 부자들은 더욱 우월한 유전자를 사서 자손 대대로 가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2등 인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에 대한 정의도 바뀌게 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그런 민주주의 토대가 흔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증강된 신체를 가지고 감정이 없는 무자비한 병사들이 전장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책의 저자인 애덤 피어리도 우리의 신체를 개조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보다는 현재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없앨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술이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아재 책톡이었습니다.